관계에 의해 질에 노출된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와이미즈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윤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앓고 궁금해하시는 질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저도 진찰을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의 질염을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에 그 질염 영상에서 한번 제가 다룬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궁금해들 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려서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정리하는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영상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질염이 왜 생기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일단 질에 있으면 안 되는 균이 들어온 경우에는 우리 몸이 막 가서 백혈구들이 막 가서 싸워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분비물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내 몸의 상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항생제를 너무 오래 드셨다라든지, 아니면은 밑에 질 환경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에 노출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이건 질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에 의해서 생기는 질염, 또 내 몸 컨디션 때문에 생기는 질염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염의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모든 염증 반응의 증상은 분비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분비물이 누렇게 콧물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회색빛 물처럼 줄줄줄 흐르는 경우도 있고, 또 녹색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하얗게 두부 으깬 것 같은 이런 치즈 모양의 분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분비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외음부가 가려워요.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난다거나, 아니면 외음부가 굉장히 따갑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면 일단 질염으로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밑에가 불편해요. 밑에가 불편하면 그거는 일단 질염이 있는 거니까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질염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서 쓰라림을 유발해서 그 성교통을 유발을 시키는 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관계할 때 쓰라리거나 이런 통증이 심해진 경우에도 질염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어떤 질염은 이제 경부 쪽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출혈을 일으키는 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을 때도 질염을 의심하셔서 한번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질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성병균에 감염돼서 생기는 그런 질염균이 있겠고요. 또는 우리 몸에 상재해 있는 질 안에 상재해 있는 균이 과증시켜서 생기는 그런 질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드넬라성, 세균성 질염과 캔디다성 질염이 있는데요. 두 개의 질염은 같은 염증이라는 건 공통점이지만 기전이라든지 증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세균성 질염의 경우에는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악취가 올라오면 진단할 수 있고, 캔디다성 질염은 굉장히 가렵고 따갑습니다. 그러면 질염이 생겼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하루 이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병을 좀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초반에 오셔서 일단 외부에서 감염된 균이 있는지 균 검사는 조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쁜 균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항생제를 적당하게 균에 따라서 맞는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또는 파트너 치료가 같이 필요하면 같이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균 검사에서 뭐 나쁜 균이 아니라 상재균이 과증시켜서 자란 경우에는 사실 소독 한 번만 해도 바로 나아지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소독을 한다거나 질정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너무 심하게 이제 상재균이 과증식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조금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항생제를 쓰면 잘 낫긴 하는데 재발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발 방지까지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염을 예방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부에서 감염되는 균에 대해서는 이제 콘돔 착용,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 복용, 이렇게 예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 컨디션에 의해서 생기는 질염의 경우에는 내 질 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면 좋거든요.
그게 이제 산성을 약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질은 약간 시큼한 산성이거든요. 이게 찍어서 먹어보면 약간 신맛이 나는. 근데 이 산성의 반대는 알칼리성. 알칼리는 좀 쓴맛이 나는. 그러니까 시고 쓰고 이제 이런 성질의 차이가 있는데 질은 약간 시큼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좀 시큼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비누 쓰시지 말라. 보통 이건 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비누가 되게 강한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디워시로 이제 팍팍팍 닦으시더라고요. 바디워시도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바디워시도 쓰시는 게 안 좋고요. 질 쪽은 질에 맞는 산성 세정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얼굴은 폼클렌징으로, 머리는 샴푸로, 몸은 바디워시로, 밑에 외음부는 산성 세정제로 이렇게 신체 부위의 특징에 맞게 거기에 맞는 세정제를 써주시는 거는 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염은 외부에서 어떤 나쁜 균에 감염이 돼서 생길 수도 있지만 관계에 의해 질의 정액이 노출된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이 질 안이 알칼리성 환경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정액하고 피거든요. 피는 사실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기 때문에 피는 질 안에 고여 있게 되고 피는 이제 계속 흘러서 우리가 이제 외부로 흐르겠지만 생리 끝물의 질 벽에 이제 그 피 찌꺼기가 좀 남아 있는 상태로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럼 그 피가 오래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의 환경을 깨요. 그래서 질 안에 팽이가 끝날 때쯤에 산성세정제를 안에 넣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 시에 체내 사정을 하게 돼서 안에 정액이 고여 있는 경우, 정액도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후에도 정액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액에 의해서 환경 변화 때문에 질 안에 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리 후나 관계 후에는 질 안에 적절한 세정제를 넣어서 사용하시는 거는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이제 아마도 캔디다성 질염 또는 외음부염인데 걔는 굉장히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요. 왜냐하면 캔디다가 곰팡이거든요. 여러분 장마철에 왜 이렇게 벽에 막 곰팡이 슬고 하잖아요. 걔는 습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습하면 캔디다가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헤어, 털이라든지 생리대 때문에 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캔디다가 잘 자라거든요. 이런 경우 제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생리대 말고 탐폰이라든지 생리컵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모를 하실 때는 당연히 저희 YMEG에서 화이트 제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 흔하게 걸리고 힘들어하시는 질염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질염의 원인 또 예방법 이런 것도 다 설명드렸고요. 제가 개개인별로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YMEG에 오셔서 진짜로 상담하시면 질염에 안 걸리고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YMEG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